안녕하세요, 박학쌤. 안녕하십니까. 목동 미래타임 입시센터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입니다. 예, 어제 선생님께서 이제 교과 전형하고 이제 종합 전형까지 체크리스트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이제 논술 전형과 그리고 이제 특기자 전형 그리고 남은 체크리스트를 같이 함께 공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논술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들, 또 해야 될까 고민하는 학생들을 보다 보면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무래도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못 내리는 경우부터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들이 논술을 준비하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한다라면 어떻게 고려를 하는 게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사실 많이들 또 학교 선생님들이나 기타 이제 선생님들하고 상담도 하셨겠습니다만,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아무래도 이 문과 학생들은 인문적인 배경과 또 뭐 경영은 이제 수학도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아무래도 논술에 조금 더 시간도 많이 필요한 데다가 좀 더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 기말고사가 끝나고 났을 때 이제 상담을 쭉 해보다 보면은 교과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비교과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그 아시다시피 논술의 카드가 그나마 유일한 그나마 학생들한테는 지푸라기인데, 근데 논술을 특별히 안 했어. 준비도 안 하고. 그런데다 문과 학생이야. 또 그런데다 남학생이야. 사실 뭐 성별에 대한 남녀를 구분할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여학생들이 꼼꼼하게 쓴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그거 이거 길게 또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학생들이 아무래도 이과 자연계나 공대나 뭐 이런 쪽으로 또 많이도 흡입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이미 초등학생부터 그래도 뭐 참 수학과 과학에 관심 가진 애들 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이과로 했을 때 수학 논술을 좀 늦게 하더라도 여름방학부터 뒤늦게서도 10위권을 가든 뭐 드라마를 쓰더라고요. 네. 뭐 의대 논술은 좀 빡세겠죠. 치열하고. 그런데 상위권이나 일부 대학 등등에서는 나름 경쟁력이 있는데, 근데 문과 학생들은 그 장엄한 상식과 기본적인 나름대로 평소의 역량이 쫙 나와야 돼. 논하시오 끝. 3시간 쓰세요. 이런 건데 물론 그걸 단시간 방학 때 가을 특강, 추석 특강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많이 좀 서프 하잖아요. 집중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 때도 이제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학교들도. 그럼에도 많이 벅차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내가 선택여지 없이 학종보다는 만약 6장 중에 학종은 2장 쓰고 4장은 논술을 쓸 수밖에 없다. 선택여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트레이닝 받아야죠. 근데 그것도 뭐 죄송하지만 뭐 무조건 학원을 가라 이건 아니에요. 인강과 모든 그 논술 강연도 있고요. 그다음에 첨삭 서비스만 받는 데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별에서도 또 서퍼가 있고요. 영상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작년 아시다시피 면접과 논술이 다 오픈되잖아요. 문제들이. 그래서 그런 등등을 참고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선 읽어보고 만약에 아무것도 코칭을 못 받아다 쳐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다음에 또 가로치고요. 역시 수능 최저 있는 학교. 자, 만약에 그 학생이 모의고사는 좀 돼. 그래서 최저를 맞출 것 같아. 그럼 아시다시피 최저 맞추면 반 이상은 이제 실질의 응시율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필터링 해야 되고, 그다음에 논술의 가장 큰 장점은 전공 접합이 필요 없잖아요. 예, 뭐 의학적인 부분에서의 가토리 때 뭐 안락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일반 학교 등등에서는 나름의 그래도 내가 물리했지만 다른 거 써도 되고 컴퓨터를 쓰든 토목과를 쓰든 이 학과에 대한 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학을 가고 싶어. 학과는 그다음 문제야. 그러면 어쨌든 감안을 해서 하면 아시다시피 보통이 뭐 88점, 87점이 뭐 그래도 논술의 합격선이라고 나름들은, 물론 이제 요즘 갈수록 논술 문제가 무난하고 이제 뭐 킬러문항 한 문장 싸움이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그걸 못 맞추냐 맞추냐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난다라고 과언도 아닌 상황이 되는데, 그럼에도 어느 정도 이 학과 따라 합격성이 다르거든요. 화공이든 생명이든 그 물리든 토목이든 이렇게 리스크 차이가 있으니, 그래서 학과 부분 좀 감안하고 수능 체제는 감안하고 남은 기간에 4개월 동안 논술 아까 같이 트레이닝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마지막 좀 전략을 세우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아무래도 수능 이전에 보는 학교는 그래도 물론 여전히 홍대나 그다음에 기타 그렇죠. 그다음에 뭐 기교 올해부터 기술교대 그다음에 뭐 경기대 이런 학교들이 10월 달에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 기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건대가 수능 이유로 이유 가면서 갔으니까 저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학교가 기껏해야 홍대 정도밖에. 그렇죠. 홍대도 수능 최저가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수능 전 논술 학교들 아주 기회 많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전 보는 왜 그러냐면 네. 대다수는 그래도 이전의 학교를 만족을 못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죠. 물론 만만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역시 이후에 있는 전쟁터보다는 확연한 경쟁률과 네. 그다음에 학생들의 역량 이거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전과 이후를 잘 감안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논술 체크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부과하면 역시 이과 자연계 수학만 네. 뭐 대표적인 서강대라든지 한양대 그다음에 수과 네. 근데 갈수록 또 이제 또 전에 뭐 투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원도 기회가 있잖아요. 예, 프리 예. 초이스. 그러니까 그렇게 봐서 아무래도 청취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옵션들이 많을수록 걸러지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무슨 말입니까? 수학만? 그러면 다 몰리겠죠. 거기에 수능 체제 없어. 그러니까 한양대가 아름다운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예. 예, 의대도 아름답고. 음. 그러니까 근데 과학도 보고 수능 체제도 있고 걸러지는 거죠. 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선 또 이후에 보는 학교에 수능 잘 본 애들은 안 보러 가고. 네. 그래서 뭐 특정 학교들이 또 아무래도 실입결이 떨어지잖아요.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에서 틈새가 나타나죠. 그렇죠.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 오늘 방송 핵심 포인트 뭐 논술 뭐 특기 그다음에 뭐 주저주 여름방학 뭐 얘기해봐 오 소장님. 네. 잘 모르겠고요. 네. 틈새를 노려라. 예, 이게 그래서 수능 채도도 말이 나와서 얘기하지만 하나 맞추기, 두 개 맞추기, 네 개 맞추기. 그러니까 고려대 일반이 맞추기가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어질수록 한 과목이 특정 과목이 망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 수를 최대한 노려서 전략을 세워라. 이렇게 논술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잖아요. 좀 워낙에 다양하긴 한데 간략하게. 아무래도 특기가 계속 인원도 줄고 예. 뭐 내년 고2 때보다 더 줄지 않습니까? 예. 연대가 이제 그 거의 국제형을 따로 이제 인원을 뺐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작년도 외고생 문과생들 특기는 서강대 성균관대가 없어지면서 이게 약간 공중에 붕 떴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양대 에세이 예. 그다음에 이화여대 예. 외대 이게 나름대로 레파토리입니다. 예. 그래서 어학 특기 그다음에 과학 특기는 과학 인재 특기 과학 특기 이렇게 되는데 소프트웨어 특기가 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예. 컴퓨터에서 뺐어요. TO를. 컴공 쪽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 제가 볼 때는 역시 문과는 역시 연고 아니면 그러니까 국제학부나 그다음에 뭐 송도의 UD나 하스나 예. 예. 이렇게 카드 자체가 조금 어느 정도 국한은 돼 있어요. 뭐 융합도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예, 좀 외고 학생들이 카드가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일반고생이 만약에 특기를 어학 영역이 있어서 쓴다. 왜냐하면 특별한 뭐 영어 UD 연대 UD 정도나 영어 에세이나 그다음에 자소서도 영어로 쓰거든요. 근데 영어 면접도 있고 그런데 다른 전형 등등은 그 제한과 리밋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학교 자체가 한계가 있는데 자연계 이과 학생들은 보면 고대든 연대든 뭐든 그 1배수 그러니까 1단계 통과가 작년 같은 경우 고대도 8배수 이상 됐고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보통들이 꼭 그건 아니지만 과학 중점 학교나 그다음에 일반고 중에서 과학 역량이 있거나 특허 있거나 정말 말 그대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특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2년째 선발이니까 그래서 이 선발에서의 뭐 자기가 동아리나 컴퓨터 프로그램 자바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컴퓨터의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웹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또 제작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등등을 나름대로 감안해서 같이 제출해서 제가 볼 땐 특기 학종 가치 전략인데 역시 특기는 수능 체제가 대다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월 달에 면접 본다는 게 가장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간을 봐서 혹시 수능이 좀 잘 나오거나 이랬을 때는 감안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래서 보통들은요 목동 학생들은 수능이 되거나 교과도 조금 될 때 6장 카드가 만약에 논술을 안 했다고 가정하면 그 친구는 카드가 남아요. 그래서 나 그래도 전 연구대 감사합니다. 라는 친구들이 학종 준비하면서 서류 준비한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특기를
특기를 예, 좀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켜서 예, 그게 이제 자연계 학생들의 분위기고요. 아까 말한 문과 학생들은 갑자기 내가 없는 프랑스 역량과 탭스, 토플, 그다음에 영어 스피치의 역량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걔 중에는 일반고인데 남학생인데 외고 안 가고 일반고 가네. 외고 안 가고 일반고 간 여학생, 예. 남녀공학 여학생 이런 학생들이 그 역량 갖고 뭐 영어 교육을 쓰거나 영문과 쓴 애들이 실제 보면 스펙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등등을 만약 같이 제출하면 좀 활용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특기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교과 종합 논술 특기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그 사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은 이 네 가지 전형을 수시에서 고려하시는 학생들이나 이제 부모님들께서 전문가의 도움, 컨설팅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서도 본인이 성공적으로 수시 지원을 하려면은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지 뭐 몇 가지라도 팁을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이제 오랜 기간 입시를 했지만 요즘 같이 입시 정보의 이 바다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완전히 그러니까 대학들이 입학처에서 정말 많은 공개.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뭐 밴드뿐만 아니라 대학 밴드보다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를 봐야 되는데 자꾸 밴드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대학교 홈페이지가 요즘은 다 아름답게 물론 여전히 시크릿 컨셉도 있어요. 정말 그냥 안개 속. 상위권 몇 개 학교나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투명하게. 예. 예, 그래서 교육부도 공개하고. 예, 그래서 그러니 제가 볼 땐 만약에 그 착한 선생님의 질문에 1순위는 역시 대학 홈페이지 반드시 체크다. 이렇게 예, 보시고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제 뭐 어디가 프로그램이나 예, 한번 뭐 이번에 밴드도 올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등등은 완전 팩트 사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착한 선생님도 좋아요를 누르더라고요. 이거 원래 잘 안 누르시는데 아무튼 그때 네.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눌렀나? 아 그렇군요. 제가 삭제해버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등, 그러니까 대학교 협의회나 교육부나 네. 이게 공신력 있는 데서 좀 나온 거.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각 특별시의 그 이제 교육청, 예. 광주교육청, 예. 대구교육청, 예. 예, 부산 예. 이런 교육청에서 거기 관계자분들 제가 가서 때 인사드리면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십니다. 교육청 게시판을 잘 찾아보시면은 좋은 자료들이 그렇습니다. 있죠. 그래서 뭐 서울시, 경기도, 이 경기도 교육청, 뭐 제일 아름답죠. 이 세 개 정도만 큰 것만 좀 체크 포인트만 해줘도 어느 정도 조금 지혜로운 그다음에 나름대로는 좀 상대적인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고2나 사실 더 어린 학생들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1 학생, 고2 학생들 이 여름방학 때 이 황금 같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 우선은 좀 여행 좀 다녀오세요. 여행. 네, 제 뭐 여름방학 특강에 뭐 아시고 뭐 학원 돌리고 뺑뺑이 돌리고 뭐 학교도 가야 되시고 뭐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기숙하고 학교들은 또 붙잡아 놓고 안 내보내잖아요. 그러고 나선 일주일 줘요. 각종의 스파르타 많죠. 그렇죠. 그냥 그럼 머리 빡빡 밀고 그냥 추리닝 입고 그냥 너 이거 해 그래 무조건. 뭐 그것도 물론 능사하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산속에서 기숙 캠프.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엄마들은 모 업체가 주관하는 그 캠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기간 동안. 기숙 캠프. 왜? 그게 왜냐면 그 기간 동안에 비수기거든. 네. 그러니까 그때 그냥 물론 반수생들이 있으니까 그냥 좀 이게 좀 모자르긴 해요. 그래서 겨울 때가 그게 많잖아요. 근데 앞으로 뭘 상상하시든 이제 다 숨막히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선 충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충전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어제 방송에 말했다시피 역시 학생부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 선출하고 1학년 내가 중간 1학기 그러니까 1학기 성적 쉬시기 전에 먼저 체크하죠. 그럼요. 계산은 여행 가서 하세요. 그러면 또 이제 쉬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의식은 해야죠. 그래서 가시고 그다음에 2학년도 마찬가지고 중학생은 뭐 성취평가 A든 뭐든 그래도 내가 B든 과목을 대비는 해줘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후에 이제 뭐 여담이지만 고입도 이제 다시 대한민국의 또 정책이 또 여전히 가정 무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던 식으로 해서 결국 중3도 역시 일반고 2번 지원하고. 그러니까 그 고입 대비는 그렇게 대충 해주시고 그래서 3학년까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2학기까지 그래도 진로 희망 사유나 이 면접 준비나 전기
특목고 준비하는 학생들, 자사고 준비하는 학생들은 면접이 기본이니까. 그래서 서류 준비 중학생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1, 2학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진로 고민하면서 내가 이걸 2학년 때 계속 갈 건지 3학년 때 갈 건지 이런 고민 좀 먼저 하시고. 그러니까 현 주소, 현 위치에 대한 뭐 가능한 최대한 정확한 판단, 그것에 따른 남아있는 기간의 어떤 전략 수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쉬시기 전에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쉬면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거기서 처박혀 막 있으면서 하면은 제가 볼 때 더 우울할 것 같고요. 그냥 좀 힐링하다가 내가 이걸 계속 스튜디오스를 해야 되나? 영문 교수를 해야 되나? 약간 고민하는 것도 사색을 하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대비입니다. 2학기에 자율 동아리 이거 계속 할 건지. 보통 이제 학기마다 또 이걸 자율 동아리를 유지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개설을 할 건지 다시 라인업을 결성할 건지 이것도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아리.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특히 2학년 예비 고3인데 보통 아시다시피 아까 어제 방송 드렸잖아요. 3학년 때 거리가 없어요. 2학년 2학기 때가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하이라이트.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이 2학기 때 좀 최대한의 거리, 학생부 남길 소스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좀 구상을 해서 잘 기록되게 해주고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그 행특 부분도 잘 메모했다가 선생님한테도 좀 이렇게 서프하시고 그다음에 뭐 축제나 2학기 때 또 교내 대회 아무래도 이벤트가 또 가을 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도 대비해서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중학생이든 이 학생부에 대한 마무리 등등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교과 과목 이건 뭐 너무 뻔해서 얘기 안 했어요. 가장 중요하죠. 이거는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자, 2학년 예비고사하면 이제 시험이 4번 남았어요. 2학기 중간기말, 3학년 중간기말 이 4번 시험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출되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내가 몇 점대, 1점대, 2점대 등등 중간이냐 초반이냐라고 해서 이 교과와 비교과를 1, 2학년과 그 이하 중학생들이 좀 더 폭넓게 전략적인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도착한 상담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대신 그 말씀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하트 뿅뿅. 일반고 3학년 문과맘입니다. 수시 접수 시 모의고사 성적을 마지노선으로 하고 학교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이는 평소 모의고사는 국영수 3등급, 2등급, 2등급 또는 3등급, 1등급, 2등급 이렇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세계지리는 2등급, 사회문화는 3등급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6평은 3등급, 4등급, 3등급이 나왔네요. 사탐은 둘 다 4등급이고요. 내신은 아마 3.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중간까지는 2.7이었고요. 기말이 많이 하락할 것 같아요. 유유. 아이는 목표를 동덕여대, 덕성여대, 사회복지로 잡고 있습니다. 6학종 쓸 계획이고요. 마지노선 대학을 어디로 해야 할까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펙은 영어 번역 봉사 130시간, 수상 17개, 학급 부반장, 동아리 총무, 독서 30권 정도입니다. 네. 그 읽는 동안 저 기다려 힘들었어요. 뭐 유유까지 다 읽고 아름다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갑니다. 자, 귀 쫓고 타시고 오수장 체크 포인트 볼펜 펜 드시고. 자, 먼저 우선은 이 어머니는 학생은 평소 모의고사를 제가 읽다가 여기에 점수가 원래 좀 제가 약간 낚였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6월을 못 봤어요. 그래서 국수 영탐이 34344. 343.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문과 학생 그러니까 늘 강조하다시피 정시 다 치열한 수도권이고 뭐 여기 경기권이고 이하 대학들도 문과 학생 자체의 지원 정시선이 빡빡하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학생은 남은 4개월 동안 최저 맞추든지 올리든지 그다음에 교과는 2.7까지 나오다가 기말에 무너졌기 때문에 합산하면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2점 후반이나 3초 학생 이다. 그리고 교과치고 나름 그래도 뭐 영어 봉사하면서 봉사 130하고 수상 17개 정도면 이게 만약에 목동 쪽이다. 그러면은 이런 스펙이 안 나와. 대회가 많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17개면은 학생이 이제 노력한 흔적은 충분히 그럼요. 왜냐하면 결과로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목동의 전교권도 17개가 안 된 애가 있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밑줄 그리면서 별표 친 건 이 부분. 그다음에 독서 30권.
이것도 정량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통들이 아마 착한 분도 아실 거예요. 보통 1학년 때 20, 2학년 때 20, 3학년 때 열이 좀 그래도 좀 맥심 카운트라고 그러잖아요. 20, 열. 무난하게 괜찮은 정도. 네, 근데 30권 그러면 사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떤 책인지는 떠나서 그래도 나름 정량적인 볼 때 그리고 아마 3학년 1학기도 더 내면은 예. 한 그래도 한 35, 6권 될 거다. 예, 그러면 채권서도 나쁘지 않다. 예, 예. 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역시 이 친구는 교과와 수능이 핸디캡이야. 예.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 예. 그리고 보니까 영어봉사하면서 이 친구는 130시간이니까 보통 목돈도 많으면 뭐 200이고 예. 그리고 뭐 하면 7, 80이야. 예. 그리고 뭐 하면 100.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30이면 예.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작년에 강북 학생이 사회복지 서울시립대 사회복지에 붙었어요. 예. 270이야. 예. 그러니까 얘는 공부 안 하고 봉사만 했나 봐. 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친구 내가 볼 때 안 봐도 이게 벌써 나와.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러나 역시 이 학생은 욕심을 갖는다, 뭐 지방은 싫다. 그거는요 9월달 가면 어머니 이제 좀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우선 기다리시고 그래서 제가 방송처럼 최대 최소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리해 보면 10위권, 15위권까지 쓰실 거면 저는 어쨌든 제가 볼 땐 영문과 정도나 예. 제가 볼 때는 영어 번역 봉사 했고 그럼에도 사회복지다. try. 그리고 내 전공 어필, 내 비전 예. 이런 걸 하겠다. 예.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6장을 다 사회복지 쓸 수는 없기니 만약에 대안을 찾는다면 영문과. 이 남겨적인 내용만 봤을 때 예. 학생부를 검토해서 아 영문의 영자가 세뚝 떴구나. 그러면 이제 캔슬. 그런데 우선은 제가 볼 땐 퍼스트, 세컨드 메이저는 그렇게 감안하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거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홍대 같은 경우 뭐 이제 그 아시겠지만 최저가 문과가 3개 영역이 6이에요. 예. 그게 종합이나 15위권 중에 수능 최저 있으면서 그나마 트라이 할 수 있는 학교가 홍대입니다. 그래서 최저 있고 왜냐면 다빈치나 경희대 다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합격성이 치열하죠. 근데 최저가 있다는 얘기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걸러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학생은 목표를 우선 3개 영역 6을 목표로 열공 수능은 난 그러면 해피라고 봐. 예. 그러면 그게 정시 갔을 때도 수도권까지나 서울권까지는 정시를 추가 합격선이야. 예. 그러면 그렇게 잡고 그다음엔 자소서는 아까 같이 사회복지나 영문으로 걸어놓고 작성. 예. 그리고 9월 일고사 모의고사 보고 그 가채점으로 모니터링 체크. 예. 그리고 나서 제가 볼 땐 그다음에 이유는 서울여대 뭐 아시다시피 공식적으로 발표한 서울여대도 3점대에서 4점대 학생들 합격한 애도 있어요. 꽤 있죠. 그러나 역시 자연계 학생들이 좀 많고요. 문과 학생들은 그래도 3점대. 예. 가 이 점점점으로 표시해놨거든요. 네. 분포도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후에 면접이 있는 세종대나 예. 가톨릭 때는 아시다시피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는 그나마 중하위권 대학에 있는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인하대 아주대도 있는데요. 네. 종합이. 근데 그 학교들은 하향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인천에서 또 제왕인데 그리고 수원의 제왕 아주대. 네. 그러니까 여기는 2점대라고 보면 네. 여기는 내가 볼 때 상향 지원이야. 네. 그리고 이후로 아까 서울여대, 덕성여대, 한성대, 서경대, 세종대, 가톨릭대 네. 이런 식으로 같이 세팅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적성 고려. 네. 예, 아니 뭐 수도권 싫다며. 네. 그러면 만약에 올해 뭐 가천대가 수능 이후로 갔으니 뭐 전쟁터겠죠 또. 그런데 그럼에도 한성대, 서경대, 그다음에 삼육대, 그다음에 가천대 네. 이런 학교들이 적성에 또 서용고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을 만약에 왜냐면 이 학교들은 적성은 아시다시피 교과 성적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최도 10위권, 15위권까지 수능 체제는 홍대와 영대에서 영문과 사회복지 쓰기. 이하로는 아까 같이 여대 같이 쓰고 하는데 이후로 있는 세종대나 가톨릭대 고민. 가톨릭대는 사회과학부가 있어요. 네. 그럼 넣고 감안해서 같이 면접을 가든지 안 가든지 전략. 네. 그다음에 한 장 정도나 2장은 적성 준비해서 교과 플러스 그 적성고사 준비.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학생의 네. 가장 좀 이쁜 전략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연을 봤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을 고려해야 될 학생일 것 같은 좀 인상이 좀 드네요. 예, 성공적인 대학 합격을 위한 팁, 박하쌤 참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하마쌤과 함께 경기 서울 지역의 고교 선택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